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전남은 교육의 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며 교육 분야에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혁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그리고 김순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전남에서 시행된 교육 정책들에 인해서 이제 전남의 전반적인 교육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선 3기 장서공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이제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중심을 두는 게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는 교육이나 행정 혁신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또 교사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또 작년에는 시군 교육청에 학교 지원 센터를 시범에서 구축하고,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점 사업이 그러니까 그동안 좀 비중이 낮게 평가됐던 학교하고 교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교육의 중심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왔고, 올해 2020년에도 발표한 설명회에도 이런 정책 등을 계속 더 추진해 나가겠다. 그걸 위해서 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언뜻 앞에서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어떤 교육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예, 우리 전반적으로 김순호 변호사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 내용적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복지적 측면인데요. 첫 번째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작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정시 확대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중심의 대입 제도를 좀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전 국민적 여론이었고 정부도 그걸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 전남교육청도 이제는 마냥 우리 전남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을 하자.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초학력 증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기초학력 증진에 대폭 신경을 쓸 겁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학력을 토대로 해서 더 다른 과목까지 연계시키는 게 기본학력이거든요. 기본학력 증진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런 식의 준비를 했었는데, 내신 자체를 수능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대폭 증가돼서 올해 이제 시행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청소년들의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큰 성과를 보였어요. 올해도 약 작년만큼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러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교육 복지 환경을 들여다보면 전국 최초로 우리 전남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전 학년 실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고3, 고2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전남은 앞서서 고1, 고2, 고3 전 학년에 대한 무상 고등학교 교육이 실시될 거고요. 또 올해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이 또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무상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장서공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특정 학생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전남 교육은 전남 실력 전남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첫째, 두 번째가 보편적 교육 복지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이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해서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어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인데 이에 따른 어떤 효과로는 먼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무상 등록금이 실시가 되면 고등학교 등록금도 꽤 비쌉니다. 1년에. 그래서 아마 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서 다시 이 소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아까 기초학력, 기본학력 증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일반고 혁신이거든요. 아마 일반고에 대한 혁신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제 우리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하고 외고를 폐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으로 일반고가 혁신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전남에 있는 일반고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더라도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남 교육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다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어떤 게 있나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텐데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뭐 아마 이 문제는 서울이나 대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부의 양극화도 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장서공 교육감의 선거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전남 교육, 특히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내 아이가 조금 교과 성적,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면 학교에서 소외받는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걸 느끼십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입니다. 특히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학생들,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대부분의 약 70~80% 학생들은 소외됐고 속된 말로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현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전남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그동안 계속 돼 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대학 입시에 어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학 입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로지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적 위주의 어떤 그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공부를 잘하게끔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더 흥미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이쪽에 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각 학생들의 어떤 특성에 따른 그런 개별 프로그램을 이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편의성을 따지기 위해서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학교에 또 학교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우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의 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전남에서의 교사의 환경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 교육감 체제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까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현장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교원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교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도 시범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학교 현장에 제가 뭐 학폭위 운영위원이나 뭐 위원으로서 한 번씩 가보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애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업에 집중해야 될 그 부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 업무들이. 특히 학폭위 관련해서는 이게 학폭위 사건들을 교사들이 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마치 이제
뭐 재판이나 행정 심판을 하듯이 그런 과정을 다 준비를 하고 뭐 학부모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면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느끼고 애들 수업 준비하기보다는 이 학폭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게 엄청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일선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해결해라 이런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로 든 거는 이제 학폭위 사건인데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될 그 이제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로운 또 직원을 모집해서 뽑는다거나 이런데도 사실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런 행정 업무를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선생님들의 열정이 좀 분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 행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교사의 본분하고 교사만이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다. 그런 것은 이제 교사가 해야 되겠지만 꼭 필연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분산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더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이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제 전남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새로운 어떤 단체장이 들어서면 자신의 어떤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직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장성훈 교육감도 막 취임해서 조직 개편을 시도를 했는데 지지난해죠. 재작년에 조직 개편은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시범적으로 6군데의 학교 지원센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연말쯤에 이제 재추진한 조직 개편이 이번 통과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의 2국 체제였어요. 2국 교육국과 행정국 체제였는데 이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으로 신설을 했어요. 아마 정책국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국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이제 정책국을 신설해서 이제 선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과를 이제 기능 중심의 과로 재편을 했다는 겁니다. 기능에 맞게 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제 6개의 시범적인 학교 지원센터를 올해는 22개 시군 교육청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 주요 핵심 업무가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들에게만 신경을 써라. 나머지 모든 잡무는 이제 학교 지원센터에 해주겠다. 이게 취지인데 이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각 지역청에 이제 본청에 있는 인력을 또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학교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한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실 분들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의 잡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간제 선생님을 새로 채용해야 될 때는 그 개별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학교 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학교 폭력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제 정말 많은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서부권 목포 지역도 학교 폭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학폭이 한번 열리게 되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연관된 선생님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 학교 폭력 그 자체를 이제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각 지역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마 학교 폭력을 처리할 겁니다. 그럼 이것만 지역청으로 가도 학교에서는 정말로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이게 가장 큰 이제 변동 사항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뭐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정말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 특히나 개별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데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도 그 일환으로 저희 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고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게 잘 되도록 또 이제 지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마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나서서 아마 이제 잘 이끌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이런 조직 개편안으로 통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학교가 학생 교육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 이상부터 유권자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작년 12월 27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만 18세 그러다 보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의 출생자들은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제 유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14만 명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남에 있는 학생들은 또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유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선거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유권자다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동적으로 선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적인 의사 형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정치적인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선거권이 있다고 하면은 학교가 이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돼서 학교에서 정치적인 좀 중립성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교사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런 선거 교육을 한다거나 정치 의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제재를 한다거나 벌칙을 둔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움직임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고3 때 이제 유권자가 되기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의사 형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고3에 때 바로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 과정에서 이 학생들도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올바르게 형성을 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저학년 때부터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된다. 주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나중에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점진적으로 그런 교육을 쭉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선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이혁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입시 위주의 뭐 교육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사실 전남의 현황으로 볼 때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지 측면에서 교육의 보편성 측면에서 공교육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전남 교육이 잘 부담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에 벗어나서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교육이 미래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육이 최선의 경제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합니다. 근데 최근 우리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교육은 약간 뒷전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지자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결국 우리 전남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기대가 저도 많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올해 전남이 올바른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남 교육이 좋은 결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